안녕하십니까. 정근우의 야구 인생의 앵커 정근우입니다. 오늘 소식은 야구를 더욱 깊이 있게 즐기기 위한 필수 요소, 바로 야구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야구 용어들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현장에 나와 있는 데일빌정 기자 나와주세요. 현장에 나와 있는 데일빌정 기자입니다. 야구는 기록의 스포츠이기 때문에 숫자를 알면 야구가 더 재밌다. 그래서 오늘 야구 용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타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산법은요, 안타수 플러스 타수입니다. 타율이 높은 타자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출루율이 높은 반면 안타도 많습니다. 타율이 높은 선수, 생각나는 선수 있잖아요. 메이저리그 가 있는 이정우 선수가 KBO에 오르고 있을 때 이 선수의 통산 타율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타율이 한번 떠오르는 선수는 바로 이정우 선수가 생각이 납니다. 저는 제일 좋았던 타율이 2009년도 시즌 때 3할 오픈 타율을 기록한 적이 있는데요. 아직까지 깨지지 않는 타율, 백인천 감독님의 꿈의 타율 4할이 기억이 많이 납니다. 저희는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절대 전광판을 보지 마라. 전광판에 타율이 나오는데 몇 타석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전광판을 보면 자신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타율을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개개인마다 태블릿을 다 줘서 각자 전력 분석을 하고 어떤 선수를 치면 어떤 구위와 어떤 구종과 이런 것들이 다 나올 수 있고 본인이 상대팀에 대해서 했던 영상들과 타율과 기록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이제 다 방에서, 숙소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간편해졌죠? 예전에는 모든 스코어북을 받아가지고 아니면 전광판을 보든지 기록원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고 전력 분석팀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고 번거롭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다음은 출루율입니다. 출루율 계산법은요, 타수 플러스 볼넷 플러스 몸에 맞는 볼 플러스 희생플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출루율이 높은 타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타격할 수 있는 스트라이크 존의 형성을 굉장히 잘합니다. 막 크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의 스트라이크 존을 설정을 해놓고 있어요. 볼을 이렇게 잘 본다. 이 선수는 정말 출루 머신이다 라고 생각하는 선수가 있는데요. 바로 LG 트윈스의 홍창기 선수입니다. 홍창기가 안 치면 볼이다 할 정도로 정말 본인만의 스트라이크 존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정도로 눈이 좋나? 홍창기는 과연 몽골인인가? 그리고 무엇보다 요즘에 ABS를 통했기 때문에 각 구장마다 ABS의 위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거를 과연 ABS가 얼만큼 스트라이크 존을 잡아주는지에 대해서 형성을 잘 해놔야지만 출루율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 수 있다 라고 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타율의 계산법입니다. 장타율의 계산법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자, 화면을 보십시오. 네. 장타율이 높은 선수들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파워가 좋다. 본인의 힘을 다 쓸 줄 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 투수의 구위를 활용할 줄 안다. 최정 선수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자기의 몸에 있는 힘을 앞으로 다 전달하면서 상대 투수의 볼을 원심력을 통해서 굉장히 잘 이용을 합니다. 박병호 선수는 한참 홈런을 잘 칠 때 본인의 허리 턴으로 굉장히 비거리가 긴 홈런을 많이 만들어냈죠. 최근에 또 지난해 30을 기록한 김도영 선수, 이렇게 크지 않고 한 선수도 홈런을, 비거리를 많이 낼 수 있다라는 교과서적인 타격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김도영 선수는 상대 투수가 던진 볼에 회전을 눌러치면서 굉장히 긴 홈런을, 장타를 많이 뽑아내고 있고, 그리고 2루타를 뽑아낸다는 거는 펜스를 맞추고 발느리 선수는 2루를 막 못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발 빠른 선수가 3루수 머리로 좌중간, 우중간, 1루수 머리로 쳤을 때 장타율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의 꿀팁 알려드리겠습니다. 장타율을 높이는 방법. 끝내기 안타를 16개를 친 역대 끝내기 안타 1등의 선수인데요. 주자가 있을 때 앞에 1루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제가 장타를 딱 쳤어요. 끝내기 상황인데 한 명만 들어오면 끝이야. 근데 2루까지 뛰는 거야. 그러면
끝내기 이렇다가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다음은 OPS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굉장히 많아요. 계산법은 출루율 플러스 장타율입니다. OPS가 굉장히 높은 타자. 저도 뭐 뵀을 때는 뭐 0.9 얼마나 찍었으니까요. 그만큼 그때 출루율이 제가 8, 3푼대가 넘었어요. 저는 이제 좀 시즌 막판에 연륜이 좀 되면서 좀 OPS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타율이 많이 떨어지고 아쉽게 제가 0.798로 은퇴를 하게 되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0.8 정근우가 81번이기 때문에 0.8만 넘어가지고 은퇴를 했으면 뭔가 조금 더 뿌듯하지 않았을까. 그때 폭을 몇 개만 더 나갈 걸 왜 욕심 부려가지고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타율이 상대적으로 낮더라도 OPS가 높으면 생산력 있는 타자로 평가받기 때문에 OPS로 이 선수들을 평가를 많이 하죠. 다음은 타점입니다. 타점의 계산법은 안타, 희생플라이, 주자가 득점을 했을 경우에 타점이 올라가는데요. 근데 만약에 노아웃 만루나 이럴 때 이제 병살타로 3루주자가 홈 두는 경우 있잖아요. 이때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혼자 아웃됐을 경우에만 타점이 추가되고 더블 플레이가 나왔을 때는 타점이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722타점으로 은퇴를 했는데 저는 그래도 나름 타점 능력이 굉장히 좋았다, 득점권 타율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통산 득점권 타율이 잘 모르겠습니다. 클린업 트리오는 타점을 잘 올려야지 클린업 트리오다. 이 표본을 굉장히 잘 지켜주는 선수가 있어요. 저보다 한 살 어린 기아 타이거즈의 최형우 선수. 나는 안타를 하루에 하나를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자가 있을 때 타점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타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좋은 타점을 올리고 있죠. 그래서 타점을 잘 올리는 타자가 굉장히 팀에서는 필요하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루입니다. 투수나 포수가 견제 없을 경우에 베이스를 훔쳐가는 행여나 견제를 해준데도 불구하고 실책이 나오지 않으면 또 도루로 가도 됩니다. 근데 스틸이 예전에는 팀에서 고가로 그렇게 크게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발빠른 선수들은 스틸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스틸이 얼마나 어렵냐 그러면 상대 투수의 폼 뺏어야 되죠. 구종 뺏어야 되죠. 포수의 능력치 이제 봐야 되죠. 스틸을 함으로써 스코링 포지션에 가놓죠. 근데 주자 1루인데 3루 도루를 했어. 원아웃에 2루하고 원아웃에 3루하고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만큼 팀에 엄청나게 기여를 하는 건데 야구는 뭡니까? 홈플레이트를 많이 밟아야지 이런 경기예요. 그러면 어떻게든 훔쳐서 홈플레이트에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앞으로는 스틸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고가가 주어져야 된다 라고 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야구 용어를 아시게 되었으니까 야구를 좀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더 궁금한 거나 있으시면 정근우 야구 인생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번 뉴스에 또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데이빌정 기자 잘 봤습니다. 한 주가 끝나가는데요.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상 JKW 뉴스의 앵커 정근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근우의 야구 인생의 앵커 정근우입니다. 한국 프로야구 인기가 천만 관중 시대를 맞이하면서 야구를 좋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야구 새싹 팬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야구를 좀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도록 알아두면 좋은 야구 정보들을 준비했습니다. 자, 현장에 나와 있는 데이빌정 기자 나와주세요. 현장에 나와 있는 데이빌정 기자입니다. 야구를 이제 막 좋아하시는 분들이 겪는 고충이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왜 좋아하지? 뭔데? 무슨 상황인데? 뭐야, 우리 팀한테 좋은 거야? 우리 색삭 팬들은 당연히 헷갈리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정보, 전광판 완벽 정보입니다. 아니, 친구 따라, 연인 따라, 동료 따라 나도 야구 보러 왔더니 저기 위에 떠있는 숫자는 뭐고 알파벳은 뭐고 데이빌정 기자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초,
말. 이거는 뭐냐 그러면 원정팀, 의외팀이 항상 초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홈팀은 항상 말 공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야구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도대체 저기 어웨이팀, 홈팀 저기 위에 있는 1, 2, 3, 4, 5, 6, 7, 8, 9가 뭐냐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제일 많던데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회, 1, 2, 3, 4 막 계속 있는데 1회에 몇 점, 2회에 몇 점, 3회에 몇 점 이렇게 해서 득점이 날 때마다 스코어가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구는 9회까지 하는 스포츠고 연장전에 돌입했다 그러면 작년까지는 12회까지 연장전이 진행됐으나 올해부터는 11회까지 연장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1회까지 승부가 나지 않는다 그러면 양팀 무승부로 경기를 마무리 짓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닝별 점수 옆에 있는 이 문제의 알파벳들. 우리 색삭 팬들은 이런 것까지 알고 가기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제일 앞에 있는 R, 가장 중요한 정보입니다. 현재 각 팀이 얼마큼 득점을 냈는지 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H는 히트, 각 팀이 지금 안타를 몇 개로 기록했는지 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는 정말 많이 안 나오면 좋은 건데요. 에라, 실책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팀이 얼만큼 지금 실책을 많이 했는지에 대해서 숫자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B, 베이스 원볼이라는 의미인데요. 몸에 맞거나 볼넷으로 출루했을 때 숫자가 하나씩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 전광판 중에 스코어보드 영역은 이제 파악이 끝난 것 같은데요. 경기 전체적인 흐름을 이제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리고 간 옆 사람에게 절대 질문하지 마시고 보통 99% 확률로 되게 화가 나 있습니다. 야구 팬들은 항상 화가 많으시기 때문에 색삭 팬들은 항상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라운드에서 벌어지고 있는 투수와 타자의 싸움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영역입니다. 자, B, S, O. 자, B는 볼이고 S는 스트라이크고 O는 아웃을 의미합니다. 볼은 스트라이크 존을 벗어난 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트라이크 존을 벗어난 공이 4개가 되면 타자는 볼넷으로 출루를 하게 되고요. S, 스트라이크 존이 3개가 들어왔다 아니면 헛스윙을 했다 하면 이제 삼진 아웃으로 처리됩니다. 혹시나 파울이 된다 그러면 이제 스트라이크로 하나의 간주가 되고요.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는 파울이 된다 그러면 계속 타자한테 기회는 주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O, 아웃은요 총 3개가 되면 이제 공수 교대가 되는데요. 타자나 주루가 아웃되었을 경우에 이제 빨간색 불이 하나씩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선수들의 정보가 어떻게 표시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름 옆에 알 수 없는 야구들이 뭔지 궁금하시죠? 포지션은 수비를 할 때 기준으로 표시가 되고 자, 각 포지션별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P, 투수, C, 포수, 1B는 1루수, 2B는 2루수, 3B는 3루수, SS는 유격수, LF는 좌익수, CF는 중견수, RF는 우익수, DH는 지명타자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명타자는 수비 역할을 하지 않고 타자 역할만 이렇게 옆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부터 타석에 들어서는 타순입니다. AVG 또는 타율이라고 표시된 것은 이 선수가 타석에서 평균 몇 번의 안타를 쳤는지 보여주는 확률입니다. 0.300, 3할이라고 이제 표기가 되는데요. 10번의 타석에 나가서 3번의 안타를 쳤다고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태근 선수가 불꽃 야구에서 했죠. 10번 나가서 3번 쳤다 그러면 0.100, 1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투수 정보입니다. 승패는 알겠는데 세이브, 홀드, ERA,
WHIP 이게 무슨 뜻이지? 하실 수 있습니다. 세이브는 팀이 리드를 하고 있을 때 마지막 투수가 3점 차 이내에 등판을 해서 이 경기를 마무리 지었을 때 세이브. 자, 홀드는 똑같은 상황인데 중간에 나와서 이 투수가 승리를 계속 지키고 마운드에 내려갔다. 그러면 이제 홀드, 평균 자책점. 자, 투수가 9이닝 동안 평균 몇 점을 허용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가 낮을수록 좋은 투수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계산법은 자책점을 투구한 이닝수로 나누고 곱하기 9를 하면 평균 자책점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WHIP, 이닝당 출루 허용률입니다. 이닝 동안 평균 몇 명의 주자를 출루시키는지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계산법은 볼넷과 안타수를 더한 값을 투구 이닝수로 나눠주면 됩니다. 역시 낮을수록 좋습니다. TBSK라고 나와 있는데요. T는 이 투수의 투구수를 토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선발 투수들은 많을수록 이 마운드에서 본인이 던지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선발 투수들한테는 스태미나가 굉장히 좋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B는 볼입니다. 볼. S는 반대로 이제 스트라이크를 몇 개 던졌는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K는 무엇이냐? 이 투수가 지금 삼진을 몇 개 잡았는지 나타내는 알파벳이라고 보면 편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직관 갔을 때 야구를 100% 즐길 수 있는 전광판 보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직관 갔을 때 첫 번째 관문인 전광판 읽는 법에 대해서 정리해 봤는데요. 외우지 마시고 자주 까먹으시고 그럴 때마다 계속 저희 영상 찾아보셔서 조회수 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끝나가는데 건강하고 즐겁게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근우의 야구 인생의 앵커 정근우입니다. 야구의 열기가 뜨거운 만큼 날씨도 굉장히 더워지고 있습니다. 뜨거운 햇살에 시원하게 집에서 또는 음식점에서 야구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우리 새싹 팬들이 중계 영상을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자, 현장에 나와 있는 데빌정 기자. 현장에 나와 있는 데빌정 기자입니다. 중계 영상을 보다 보면 새싹 팬들이 알아듣기에는 어려운 말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자주 나오는 용어들이 있어요. 누구 선수 오늘 제구가 굉장히 완벽한데요. 이 업무를 결정으로 스윙하면 유도합니다. 저구를 참아내는군요. 선구안 대단합니다. 자, 승부는 결국 풀카운트까지 갑니다. 해설위원들과 캐스터는 전문 용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어떻게 알아듣지? 제가 하나씩 한 번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구는 말 그대로 투수가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정확하게 잘 던진다. 컨트롤이 좋다. 저 선수 참 제구가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정구는 뭐냐 그러면 투수의 필살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운트가 삼진을 잡아야 되는 상황에서 이 볼로 이 타자를 요리를 해야겠다. 나의 결정구, 나의 마구는 이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이해하기 편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구안, 스트라이크, 볼 여러 가지 있잖아요. 구별을 하는 눈이 굉장히 좋다. 볼을 안 치고 스트라이크만 치네. 공 잘 고른다. 풀카운트는 뭐냐? 전광판에 보시면 S, B가 있잖아요. TV를 볼 때도 SBO가 있는데 SB에 불이 다 들어와 있는 거를 풀카운트 들어갑니다. 근데 풀카운트에서 파울을 계속 쳤어요, 타자가. 그럼 풀카운트가 계속 가는 거예요. 투수와 타자에게 이 공 하나에 달려있다. 도망갈 곳이 없는 상황, 풀카운트입니다. 야, 저는 끝내기 안타를 16회나 기록한 KBO 최고의 끝내기 안타 타자로서 투아웃, 투쓰리, 말루. 야, 이 상황이 너무 재밌지 않아요? 투수도 도망갈 곳도 없고 타자도 도망갈 곳이 없어요. 끝장승부예요. 야, 이 상황에서 딱 쳐냈을 때 굉장히 쾌감이 너무 좋습니다.
굉장히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타자가 공을 치고 난 후에 그라운드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용어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리드 포볼을 풀면서 굉장히 투수를 신경 쓰이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리드는 뭐냐 그러면 투수가 딱 이제 세트 모션을 하고 있는데 베이스에서 조금씩 멀리 나가는 겁니다. 다음 베이스를 가기 위해서 투수의 심리를 계속 건드린 거죠. 아무래도 리드가 많으면 투수가 견제했을 때 확실하게 좀 위험성이 있겠죠. 하지만 백슬라이딩을 잘하는 선수들은 리드를 많이 해도 돌아올 수 있는 이제 능력이 되기 때문에 도루 잘하는 선수들이 특히 리드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뜬공입니다. 희생플라이, 산노주자 태급에서 홈으로 들어옵니다. 경기를 보다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희생플라이는 노아웃 내지 완아웃 때 주자가 3루에 있을 때 외야 플라이로 공이 가서 홈으로 득점하는 상황을 희생플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을 희생하고 득점 올릴 수 있는 스포츠는 야구밖에 없다. 태그업이란 뭐냐 그러면 외야의 플라이 때 베이스를 밟고 있다가 수비수가 이 볼을 캐치를 하는 동시에 한 베이스 더 가는 게 저 선수가 태그업에서 한 베이스를 더 진루했다, 아니면 태그업에서 홈으로 들어왔다 라고 생각하시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호소 비율을 보여주는 땡땡땡 선수 성공합니다. 아웃입니다. 완벽한 보살이었습니다. 이 보살은 뭐냐 그러면 수비수가 다른 수비수에게 송구하여 주자를 아웃시키는 것을 도왔다, 그래서 어시스트 했다. 2015년까지는 이제 보살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이제 어시스트를 했다 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정구로 김대호의 환상적인 키스톤 콤비의 환상적인 더블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키스톤 콤비란 뭐냐 그러면 이제 이루수와 옆에 있는 유격수를 키스톤 콤비라고 얘기합니다. 더블 플레이, 한 번에 두 개의 아웃카운트를 잡는 것을 더블 플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43, 543, 463 숫자들은 뭐냐 그러면 6은 유격수, 5는 3루수, 4는 2루수, 3은 1루수예요. 자, 2루수 정근호의 땅볼. 자, 4번 잡았어요. 유격수 6번한테 토스를 했습니다. 6번이 잡아서 3번 1루수한테 던졌어요. 그러면 이제 4, 6, 3 이렇게 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비 시프트를 준비하는데요. 수비 시프트를 뚫어내는 절묘한 안타, 이런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비 시프트는 뭐냐 그러면 타자마다 다 장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데이터를 보면서 이 타자는 당겨치는 타자, 이 타자는 밀어치는 타자,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수비 위치가 미리 가 있는 거를 수비 시프트를 걸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멀리 뻗어가는 타구, 1,000km 넘어가는 잡혔습니다. 이 선수 펜스 플레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건데 각 구장마다 펜스가 다 달라요. 공을 따라가다가 펜스 튀어나오는 공을 다시 넥스트 플레이를 빨리 해야 되는데 이 조그만 플레이를 잘 못해서 주자들이 계속 뛴단 말이에요. 당구 우리가 쿠션 플레이 많이 하잖아요. 쿠션을 맞고 어떻게 방향을 꺾이는지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하고 거기를 빨리 뛰어가는 선수가 펜스 플레이를 잘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야기가 더 편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자 2루, 3루, 클러치 상황 해결사가 필요합니다. 클러치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5점을 뽑아내며 빅이닝을 만들었습니다. 빅이닝이란 한 이닝에 많은 점수를 냈다. 그래서 이번 이닝이 빅이닝이었다 라고 이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정근우의 역전 끝내기 안타, 경기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홈팀이 지고 있거나 비기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를 끝내는 안타, 홈런, 실책, 이런 상황들이 끝내기 상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KBO 최고의 끝내기 안타는 16개를 기록하고 있는 정근우 선수입니다. 다음은 선수들의 역할과 관련된 용어들인데요. 테이블 세터들이 역할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타석에는 팀의 클린업 4번 타자 이대호입니다. 오늘 땡땡팀 파이터슨이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런 용어들을 타선으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1, 2번 타자들을 테이블 세터라고 합니다. 테이블, 밥상이란 얘기죠. 이제 제일 위에 있으니까 이제 중심 타자들한테 밥상을 잘 제공한다. 예전에는 발 빠른 선수들을 테이블 세터를 많이 이제 기용을 했는데 요즘에는 발이 빠르지 않더라도 선구한 능력이 좋은 선수들을 기용하는 경우를 되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3, 4, 5번 타자들을 클린업 트리오라고 하는데요. 베이스에 출루한 주자들 깨끗하게 러너를 들어오게 만들어주겠다. 클린업 트리오들은 정확성이 뛰어나고 장타력이 뛰어나고 특히 4번 타자를 저희는 클린업 히터라고 표현하는데 근데 요즘에는 뭐 3번 타자들이 또 정말 클린업 맨이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감독의 성향에 따라 가지고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6번, 7번, 8번, 9번 타자들을 이제 하이 타선이라 그러는데 아무래도 좀 타격 실력들이 조금 클린업과 테이블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선수들이 하이 타선으로 많이 빠지겠죠. 하지만 요즘에는 하이 타선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이 타선이 약한 팀들은 테이블 세터로 연결해주는 능력치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강해야 된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엔 수비 역할과 관련된 용어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선발 배터리 간의 호흡이 아주 좋습니다. 이기고 있는 상황 필승조를 투입합니다. 9회 말 경기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마무리 투수가 등판합니다. 배터리, 투수, 포수를 묶어서 부르는 말입니다. 마무리 투수는 클로저, 이 경기를 끝낼 수 있는 마지막에 나오는 우리 팀의 최고 구위가 좋은 투수, 마무리 투수가 강한 팀은 성적이 난다. 올해 뭐 하나이글스 보면 김세현 선수가 마무리에 나오면서 지금 1위를 달리고 있고 이게 마무리 투수가 경기를 많이 나와서 세이브를 많이 올려줘야지만 팀이 승리를 많이 했다 라고 보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야구 중계를 100% 즐길 수 있도록 중계에서 많이 들리는 용어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야구 팬들을 위한 중계 용어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외우지 마시고 자주 까먹으시고 그럴 때마다 계속 저희 영상 찾아보셔서 조회수 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끝나가는데 건강하고 즐겁게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당겨쳐야 하는데 밀어쳐야 하는데 볼 끝이 살아있다. 안녕하십니까. 정근우의 야구 인생의 앵커 정근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선수 출신들이 많이 쓰거나 야구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자, 현장에 나와 있는 데이빌정 기자. 네, 현장에 나와 있는 데이빌정 기자입니다. 요즘 야구 관련된 콘텐츠가 넘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야구를 좋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선수 출신이거나 깊은 지식이 있는 야구 매니아들이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타격 기술과 관련된 용어를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야구 선수가 야구 이야기를 할 때 당겨쳐야 하는데 밀어쳐야 하는데 야구 새싹 팬들은 이런 말들이 무슨 뜻인지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몸으로 당기다, 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방망이 헤드가 좀 우타자이기 때문에 센터 라인에서 반대 방향으로 쳤을 때는 밀어쳤다. 그 반대 방향에서 왼쪽으로 쳤다 그러면 당겨쳤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반대로 또 코치 중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몸쪽인데 밀어친다는 느낌으로 가라. 근데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만큼 너무 당겨친다고 표현할 때 너무 빨리 열리기 때문에 몸쪽 공도 밀어친다는 느낌을 가지면 좀 더 좋은 타구를 내보낼 수 있다는 의미로 그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레벨 스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공이 오는 궤적과 방망이가 이제 평행하게 해야지만 저희는 이제 레벨 스윙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전에는 하이볼을 좀 깎아치라고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하이볼도 들어치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도 이제 선수를 해보니까 하이볼을 깎아쳤을 때 내야 뜬 공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하이볼을 반대로 더 들여치니까 이렇게 굉장히 좋은 장타가 많이 나온다고 저는 많이 느끼고 있고 반대로 낮은 볼을 들여치려고 하다 보니까 헤드업이 빨리 되면서 내야 땅볼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방망이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많이 맞는데 반대로 이제 낮은 볼을 찍어치니까 방망이가 더 많이 따라가고 눈도 많이 따라가고 하면서 스핀이 많이 걸려서 정근우의 생각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이볼은 좀 들어치고 노볼은 좀 눌러쳤을 때
아, 이게 레벨 스윙이 아닌가. 어퍼 스윙 또한 제가 이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게 참 고급 정보인데 이걸 말씀해도 드려도 잘 모르겠어요. 어퍼 스윙은 기본적으로 이게 다 어퍼 스윙인 줄 알아요. 특히 오타니가 요즘에 말해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오타니도 결국에는 잠깐만요. 오타니도 결국에는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절대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이게 어퍼 스윙은 이게 어퍼 스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인사이드 아웃 스윙. 자, 들어서 이렇게 나온다. 스윙이 끝이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아웃인 스윙입니다. 반대로 이 헤드가 남아서 이렇게 남아서 바깥쪽으로 탁 뿌려준다. 그러면 이게 인사이드 앤 아웃 스윙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모든 기준을 방망이 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투구와 구위 관련된 용어를 알아보겠습니다. 야, 금방 볼 끝 살아있더라. 저번에 보니까 볼이 더럽더라. 선수들 사이에서 또는 유튜브에서 보면 이런 말 자주 쓰는데, 볼 끝이 살아있다. 회전이 워낙 좋아서 볼 끝이 라이딩 페스티벌처럼 살아올 수는 없지만 굉장히 차고 들어온다. 160이 나오더라도 볼 끝이 없으면 타자 입장에서는 볼이 좀 160잘 안 보이거든요. 유희관 선수를 비교해보면 120km가 나와요. 근데 유희관이 볼 끝이 회전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0처럼 보이지 않고 직구가 좀 더 빨라 보인다. 130처럼 보일 수도 있다. 볼이 더럽다. 볼이 깨끗하게 똑바로 날라오는 게 아니라 뭐 투심 페스티벌이라든 뭐 싱커, 뭐 커러, 뭐 여러 가지 이제 뭔가 빠른 볼인데 깨끗하게 오지 않고 조금의 움직임이 있다. 야, 볼 좀 지저분한데? 그래서 좀 정타 맞추기 힘든데?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단순히 변화구의 무브먼트가 아니라 저는 지금 직구, 빠른 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위로 찍어 누른다. 단순히 빠른 공의 회전력, 스피드 이런 부분이 아니라 타자가 딱 쳤을 때 이 선수가 구위가 너무 좋아서 방망이가 튕긴다, 밀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딥셉션의 뜻은 투수가 공을 던질 때 최대한 공을 이렇게 숨기거나 모든 구정을 똑같은 폼으로 던져서 타자가 어떤 공인지 예측이 잘 쓰지 않는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딥셉션이 굉장히 좋은 선수가 롯데 자이언츠의 외국인 선수 유먼 선수가 있었는데, 유먼 선수가 생각보다 이 팔이 나오는 게 잘 안 보여요. 근데 스피드는 한 140 중반 정도 나오는데 굉장히 볼이 빨라 보이고 변화구도 예리해 보이고 볼이 오는 속도가 굉장히 금방 온다. 와, 딥셉션이 좋아서 확실하게 타자 눈에 보이는 시간이 좀 짧아 보인다. 팔이 쭉 펴가지고 많이 보이는 투수들은 타이밍이 좋기 좋아요. 딥셉션이 좀 짧아가지고 팔이 잘 안 보이는 투수들은 아무래도 여러 구종을 던지는데 타자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잘 빨리 쓰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긁히는 날이라는 표현이 뭐냐 그러면 직구가 긁히는 날도 있겠지만 변화구가 회전력을 많이 긁히는 날이면 너무 예리하게 변화구가 흘러가기 때문에 치기 힘들다. 어느 코스에 공이 다 들어간다. 원하는 대로 다 던진다. 컨디션이 너무 좋다. 최상의 컨디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수비와 주루 관련된 용어를 알아보겠습니다. 조 선수 어깨 너무 좋잖아. 그래서 원hit도 드러나기 쉽지 않잖아. 참고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깨 좋다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 송구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좀 많이 쓰는 용어이고요. 그 다음에 타구 판단. 타자가 딱 공이 치는 순간 소리와 배트 각도로 땅볼이다, 플라이볼이다, 아니면 이거를 내가 리터치를 해서 한 베이스를 더 가야 된다, 아니면 땅볼인데 가지 말아야 된다, 순간적으로 이제 판단하는 건데, 이 타구 판단은 득점을 노리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주자 2루에 노아웃 2루인데 유격수 땅볼이에요. 근데 약간 왼쪽인 듯 오른쪽인 듯 이 2루 주자가 근데 못 갔어. 다음 투자가 외야 플라이를 쳤어요. 근데 3루로 갔으면 득점이 될 수가 있는데 2루에 있으면 득점이 안 되잖아. 이 타구 판단 하나로 득점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릴 수도 있다. 그만큼 타구 판단도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루 센스는 순간 판단력이죠. 단순히 발만 빠른 게 아니라 상대 팀의 빈틈을 파고 한 베이스를 더 훔치고 두 베이스를 더 훔치고 순간적으로 판단 능력이 뛰어난 선수들을 우리는 주루 센스가 좋다. 지금까지
야구 매니아들이 많이 쓰는 용어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야구 색sắc 팬들은 감을 잡기 힘든 매니아들이 많이 사용하는 언어를 정리해봤습니다. 이번 한 주도 끝나가는데 건강하고 즐겁게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정근우의 야구 인생의 앵커 정근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바로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핵심 야구의 전략들입니다. 제가 직접 겪었던 경험과 함께 이 숨막히는 전략의 세계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현장에 나와 있는 데이빌 기자 나와주세요. 네, 현장에 나와 있는 데이빌 정 기자입니다. 오늘은 야구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전략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입니다. 스키드 번트는 정말 팬들을 열광하게 만드는 작전 중에 하나인데요. 주자가 3루에 있을 때 타자가 번트를 대서 3루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이는 작전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수어사이드 스키드 번트와 두 번째는 이제 세이프티 스키즈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수어사이드 스키즈 번트란 투수가 탁 던져요. 이때 3루 주자가 같이 스타트를 겁니다. 뛰어요. 그래서 타자가 이제 번트를 대서 홈으로 득점하는 방식을 수어사이드 스키즈 번트라고 하고요. 수어사이드 스키즈 번트가 조금 어려운 게 뭐냐 그러면 상대팀에서 사인을 간파해서 피차 아웃을 할 수도 있고 투수가 영리하거나 포수가 영리해서 또 공을 순간적으로 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3루 주자가 런다운 플레이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클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세이프티 스키즈입니다. 반대로 3루 주자가 투수가 던질 때 스타트를 하는 게 아니라 타자가 번트 되는 거를 보고 홈으로 들어오는 걸 세이프티 스키즈라고 합니다. 이때 타자가 번트를 잘못해서 투수 앞으로 강하게 갔을 경우에 3루 주자는 홈으로 안 들어도 됩니다. 당연히 아웃되는 게 아니라 세이프티 스키즈는 타자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번트를 1루 쪽이나 3루 쪽이나 투수 앞쪽으로 약하게 정확하게 대줘야지만 3루 주자가 득점을 할 수 있는 방식인데요. 수어사이드 스키즈보다는 좀 더 요즘에는 많이 활용하고 있죠. 왜냐하면 실패를 하더라도 다음에 득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는 수어사이드 스키즈보다는 세이프티 스키즈를 좀 더 많이 선호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런앤히트입니다. 투수와 투구 동시에 주자는 도루 스타트를 걸고요. 타자는 스트라이크만 치는 거를 런앤히트라고 하는데요. 야구 초보자들이 많이 이제 헷갈려 하시는 게 뭐냐 그러면 런앤히트와 히트앤런을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런앤히트는 정말 주자가 도루를 해서 살 확률이 많은 선수한테 도루 시도를 내면서 타자는 스트라이크를 치라는 작전인데요. 이 타자도 미스볼을 놓치기에는 너무 아까운 타자고 이 주자도 도루 성공 확률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작전이라고 보면 되는데 런앤히트 사인은 요즘에는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야구할 때만 하더라도 야 타자 주자 보지마 너는 스트라이크를 쳐 주자 신경 쓰지 말고 도루해 단순히 이렇게 해서 그게 런앤히트 작전이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단독 도루나 뭐 그린라이트를 주도하거나 스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차라리 히트앤런 요즘에는 이런 게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런앤히트를 하는 목적은 뭐냐 그러면 도루 성공률을 높이는 것을 넘어가지고 타자가 공을 치면서 수비수의 시선을 또 분산시켜가지고 진루를 돕고 타격 시에는 더 큰 아웃 카운트를 없이 주자를 보내려는 의도를 가지고 런앤히트 작전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특히 내야 땅볼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런앤히트 작전은 타자가 무조건 땅볼을 좀 많이 굴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자가 뛰었기 때문에 땅볼을 안 굴려주면 병살타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고의사구
고이사구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요거 4달러. 저 선수 거른다. 정근우와 이대호한테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오케이, 땡큐. 감독이 이 타자와 승부할 의도가 없다 해서 떡아웃에서 고이사구 작전을 지시하는데요. 작전상 병살타로 뭔가 유인을 해야 되는데 주자가 2, 3루에 있으면 특히 또 2루에 있으면 3루에 있으면 병살타가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포수아웃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또 고의사구를 지시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잘 치는 타자를 만났을 때 정근호 잘 치는데 정근호 불안한데 이럴 때 고의사구를 굉장히 많이 지시를 합니다. 근데 저는 고의사구를 워낙 많이 얻어내봐가지고 뭐 지금도 얻어내봐가지고 저는 기분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대팀에서 저를 잘 치는 타자로 인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좀 다음은 경기의 분위기를 한순간에 바꿔버릴 수 있는 전략 대주자입니다. 저는 잘 몰라요. LG 트윈스에서 지금 활약하고 있는 저 신민재 선수가 지금은 주전이지만 그 전에는 대주자 요원으로 많이 활약을 했었고 진짜 예전에 뭐 올라가면 옛날에 강명구 형 뭐 대주자 전문 요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선수들은 정말 빠른 발을 자랑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정말 승부처에서 이 선수들이 나가서 도루 성공률을 거의 90% 정도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감독이 과감하게 저 선수를 대주자로 사용할 수 있고 또 한 점이 필요한 상황 주자 2루 3루 때 희생플라이가 났어요. 3루에서 홈을 들어와야 돼. 얕은 것도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 땅볼도 홈에 들어올 수 있는 원히트 투런 2루에서 홈 들어와 줘야 되고 짧은 안타도 그만큼 경기 후반에는 정말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주자를 쓰는 목적은 뭐냐 그러면 팀이 꼭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발이 느린 주자들이 있어요. 살아나갔는데 이 선수를 해서는 안타가 2개가 나와야지만 득점이 날 수 있지만 대주자 요원이 나가서 도루에 아니면 좌중간 우중간 다 빠졌을 때도 안타 하나에 홈을 들어올 수 있는 왜냐하면 안타 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타 하나에 점수를 낼 수 있는 그래서 팀이 점수를 득점을 해가지고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 역할이 대주자입니다. 저도 현역 시절 2020년도죠. LG에서 이제 마지막 가을 야구를 보내고 은퇴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대주자를 나갔습니다. 몇 개월 동안 경기를 못 나가다가 엔트리 들어가긴 했는데 정근호 야구의 마지막 프로야구 경기가 대주자였습니다. 그때 나가서 도루를 해서 신민재 선수의 끝내기 안타로 제가 홈을 들어와서 이긴 적이 있는데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전략은 현대 야구에서 더욱 중요해진 수비 전략입니다. 특히 내야 시프트. 예전에는 내야 시프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뭐 번트가 나왔다 그러면 정말 거의 50% 그냥 정상 번트를 대주는 느낌 그리고 100% 이런 거를 많이 하진 않았어요. 100%를 하더라도 정말 경기 후반에 한번 쓸까 말까 하는 그런 이제 시프트였는데 요즘 현대 야구에서는 번트 상황만 된다 그러면 거의 100%를 해서 서른주자를 잡을 만큼 압박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유격수가 한루 쪽으로 많이 치우쳐가지고 있으면 거의 100% 보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도 75%도 있어요. 요즘에 가는 척 하다가 타자가 치게 만드는 작전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번트를 성공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다.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타자를 활용할 게 많다. 앞주자를 잡을 수 있는 시프트들이 많이 생겼다. 그리고 번트 시프트 말고도 타자 유형에 따라 가지고 수비 시프트를 많이 거는 것도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떡아웃의 코치님들 사인도 많이 보기는 하지만 첫 번째로 코치님들 사인을 줍니다. 감독님이나 어떻게 옮겨라. 하지만 그거는 이제 경기 전에 일어나는 이제 시프트 사인 거고 저희가 전력 분석을 할 때 근데 경기에 나가면 오늘 우리 투수의 볼 구위와 그 다음에 이 타자의 스윙의 변화, 타이밍, 스윙 스피드 이런 걸 모든 거를 저 스스로가 판단을 해서 좀 더 타구가 이쪽으로 갈 확률이 많겠구나. 유격수와 뭐 삼루수와 내야들끼리 소통을 많이 해서 시프트를 거는 것도 지금 많고 있는데 꼭 좌타자라고 해가지고 1루 쪽으로 많이 치우치고 우타자라고 해가지고 2루 베이스 쪽으로 많이 치우치고 하는 야구는 요즘에는 좀 덜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야구 전략에 필요한 용어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핵심 야구 전략들. 저도 현역 시절에 이런 전략들을 수도 없이 경험하면서 희노애락을 많이 느꼈습니다. 오늘 JKW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흥미롭고 즐거운 야구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